그냥 지도를 만들어서 보고 가는 것과 어떤 게 더 빠르게 도착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네, 오늘은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정말 중요한 목표 설정과 로드맵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정말 이분은요, 제가 딱 두 단어로 표현을 하면 엄친딸 아니면 워너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력과 미모를 모두 겸비한 리더 사장님이신데요. 에이스의 보배 허설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라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스킨 사업가 허솔입니다. 네, 반드시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스폰서 사장님은 이주영, 김상진 스폰서님이십니다. 네, 오늘 제 이 강의가 작년에도 했던 강의예요. 작년에도 목표 설정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들께 에너지를 드리고자 했던 강의였는데 다시 한번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한번 이 강의 PPT를 봤겠죠. 봤는데 나는 과연 이렇게 목표를 향해 또 1년을 돌아봤을 때 뛰었는가 이걸 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이 목표 덕분에 제가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었던 2021년을 보냈고 또 2022년을 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한 번 더 갖는 시간이었어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 사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한 가지는 내가 과연 그냥 남들이 외치는 그런 목표가 아닌 내 가슴을 떨리게 하는 목표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하루만으로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걸 찾으신다면 반드시 2022년에 엄청난 성장을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강의는 내 마음을 떨리게 할 진짜 목표가 있나요? 하고 묻는 제목으로 했어요. 있으신가요? 계신 분들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꿈과 목표의 단계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혹시 구분하려고 하셨나요? 대부분 먼 꿈을 생각하세요. 멀리 나는 5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커미션을 받을 거야. 이런 핀이 될 거야. 이런 어떤 집에 살 거야. 이런 꿈들을 꾸시는데 그 꿈은 목표와 다르다는 거를 분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멀리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금 이대로 해도 그 꿈에 언젠가는 도달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러다 보면 꿈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나는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꿈은 저렇게 달아나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에게는 목표가 가까이 있으셔야 돼요. 가까운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목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른 채 뛰기만 하는 시간들을 그걸 줄여서 꿈에 빠르게 도달하려면 목표를 디테일하게 세울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표에 대한 거를 오늘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목표를 재인식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목표는 루비가 될 거야. BA가 될 거야. 이런 게 목표이실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목표라는 게 아니라 그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한을 정한 목표는 3개월 이내의 목표가 목표예요. 3개월 이후의 것. 8월에 EBP가 되신다? 이것도 꿈이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8월에 EBP 마감을 할 거면 현재 어떻게 해야 되고 한 달 뒤에는 어떤 결과가 나야 되고 이런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대부분 나는 8월에 EBP가 돼야지 올해 안에 BA가 돼야지 이렇게 외치시는 경우가 많이들 계세요. 그런 거는 내 가슴을 떨리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멀어져요. 그 목표가 아니라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한을 정한 3개월 이내로 이뤄낼 실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목표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갑자기.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느새 갑자기 이루어지겠지라는 마인드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유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한 3년 차 때까지는 이러다 보면은 내가 언젠가는 PA가 되겠지. 언젠가는 EBA가 되겠지. 언젠가는 백만장자가 되겠지로 목표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조직 성장이 하나도 없었고요. 커미션도 정체되어 있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비즈니스를 왜 해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디테일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안에 시스템 안에서 취해버린 거죠.
그 시스템 안에서 취해가지고 시간을 보내고만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 강의가 그 시간을 앞당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좀 세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목표 달성은 수많은 경험과 실패의 결과물이에요. 그냥 또 이루어지지 않죠. 저는 사실 제가 해보지 않은 거를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하라고 하는 걸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콜드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막 콜드 하라고 제가 막 파트너 사장님한테 말을 한다? 없어요. 절대 못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당근으로 결과 많이 내시죠. 전 당근도 잘 안 해봤어요. 근데 파트너 사장님들 당근으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결과를 낼 수 있냐고. 저는 해보지 않은 거를 마치 해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딪히고 경험을 해야지만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요즘에 이런 뼈 때리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안대장 TV라고 혹시 아세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거기서 나오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자기계발서를 너무 혐오한대요. 왜냐면 경험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조언이라서 혐오한대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계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바닥부터 경험하고 부딪히고 실패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런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짤들을 엄청 많이 보는데 그 뭐지 존리 그 대표님이 조세호가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부 자리를 정리한다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다는데 맞나요?라고 물어보니까 부자 되는데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에 너무 취해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건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결과를 만들 행동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뭔가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든다거나 내 매장을 가꾼다거나 뭔가 그런 도전을 하셔야 되는데 일어났다는 거에 너무 심취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왜 나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정하시면 돼요. 아, 내가 아직 경험이 부족하구나. 내가 더 많이 만나야 되는구나. 더 많이 부딪혀야 되는구나. 더 많이 실패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실패를 엄청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실패하기 싫어서 잘하는 것만 집중해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스키는 잘하는 것만 반복해도 실패를 경험하게 해줘요. 왜냐면 잘한다고 교만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유스킨 비즈니스에서. 그 목표에 대해서 재인식이 지금 되셨을 거예요. 그냥 내가 세웠던 목표가 아니었구나. 다시 세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이제 배우시면 돼요. 이런 스마트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라는 게 있는데 내 목표를 한번 꺼내보세요. 내 목표를 세워보시고 내가 과연 이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지. 8월에 EBP가 된다는 거 약간 구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사장님들 구체적인 것 같죠? 8월에 EBP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매달을 보내야 되는지 그럼 이번 달에 스마트를 목표를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8월의 EBP는 꿈이에요, 사장님들. 꿈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스마트에 적용을 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지를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측정 가능해야 돼요. 측정 가능하려면 내가 얼만큼의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확률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확률. 확률이 없이 막 누가 DM을 2, 300개 보냈는데 미팅이 5개 잡혔대요. 남의 확률이잖아요. 남의 확률이에요. 저는 DM을 50개 보내면 5개 잡히던데요. 그럼 제 확률이잖아요. 내 확률을 빨리 찾으셔야죠. 그래서 측정 가능하게 확률을 찾으셔야 되고요. 성취 가능하게. 성취 가능하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제 서클에 소비자가 1명 있어요. 1명 있어서 포인트가 100포인트 뜰까 말까예요. 매달. 그런데 다음 달에 3000포인트를 자동으로 뜨게 하겠대요. ARO로. 이거 성취 가능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게 맞아요. 인정을 하시면 돼요. 막 리더 사장님들 강의 들으면 나도 막 저런 초인적인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1년 만에 PA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나의 점검을 한 이후에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전 1년 만에 EBA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시작했어요. 1000만 원도 그때 다 벌리는 줄 알았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서 내가 변화해야 되고 찾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를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취 가능한 거를 아시는 방법은 내가 잘 몰라요, 사실. 나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내는 힘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스폰서링을 받는 거예요. 계속 받으시면은 내가 아직은 2단계는 아니고 저걸 이루려면 이번 달에 이 정도는 해내봐야 되는구나를 세워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현실성 있는, 비슷하겠죠?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한이 있는, 아까 3개월 이후의 목표는 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안에 내가 어떤 결과물을 낼 건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한을 꼭 세운 목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달 목표를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전 매월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표 설정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하나하나씩 풀어드릴 텐데 우선 현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계예요. 나를 들여다보는 거는 너무 끔찍하거든요. 시놀러지를 보는 것도 스트레스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만큼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냥 왠지 온라인상에서 열정적인 사람, 활동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나한테 마음이 편할 수는 있지만 결과를 만들어주진 않잖아요. 그럼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위치를 파악해서 나는 그 목표를 과연 이룰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나는 그 목표를 정말 원하고 있는가, 진짜 원하는가 정말 중요해요. 왠지 EBP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결과를 안 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목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1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투잡은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의 결과물을 낼 4,000GV를 할 목표를 세우셔야죠. 그 목표, 내가 진짜 이 100만 원이 간절해, 그래서 세우는 목표와 그냥 EBP 돼야지, EBP 되면은 그때부터 비즈니스 시작이라니까 해야지 라는 목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 지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래서인지 제 현실의 이런 결과물들에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표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 이것도 아까 통계치랑 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나의 행동 성과의 통계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 아마 한 DM 200개 보내면 한두 개는 잡히는 것 같아. 이거는 통계치가 아니죠. 정확한 통계치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행동하는 거. 기꺼이 내가 그 3개월 동안 그 목표를 위해서 쉬지 않고 행동하겠다라는 그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의 기적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100일에 뭐 100번 쓰기 이런 것도 하고 계실 텐데,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가지만 정해서 그것만 해내도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스텝을 따라서 목표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현위치를 파악하는 단계예요. 제가 정말 싫어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 사장님들도 싫으실 거예요. 싫지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과 해낼 수 있는 것은 달라요. 하고 싶죠. 저도 당장 내일 PA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당장 내일 PA가 될 수 없잖아요. 해낼 수 있는 거는 너무 달라요. 근데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내가 마치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생활을 한다는 거죠. 생활을 해버려요.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깨우는 건 너무 좋은데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부자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아서 그런 또 영상도 많이 보는데, 그 졸리 대표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행동이래요. 첫 번째, 사교육비. 두 번째, 부자처럼 보이려는 행동. 그리고 한 가지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리석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에 투자할 돈, 그러니까 그 애가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러면은 모르는데, 공부를 안 하고 싶어도 요즘에는 사교육비를 들여서 비싼 과외나 이런 걸 시키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라는 거죠.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투자하는 게 결국엔 부자가 되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현재 무언가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한대요. 근데 유스키너들도 그러지 않아요? 제가 뭔가 돈을 써서
보여지는 것들이 좀 신경을 쓰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우리는 행동을 해서 그 시간에 행동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진짜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분리해 두세요. 분리해 놓고 매일 그려 놓고 보면서 목표 설정을 하고 꿈을 꾸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뭘까? 당장. 지금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는 하루에 유스킨의 완벽한 몰입을 8시간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8시간. 오, 네. 계시네요. 오, 네. 계십니다. 8시간이 왜 말씀드렸냐면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해도 8시간 일을 하잖아요. 근데 유스킨에서는 8시간 이상 몰입을 안 하면서 그 이상의 결과를 원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근데 저도 유스킨의 완벽한 몰입을 8시간 동안 한다?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 8시간 이상을 뭐 10년 이상 해야 된다? 그럼 저 유스킨 못했을 거예요. 시간적 자유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목표가 있다면 3개월 동안 완벽한 몰입을 8시간 이상 하셔야죠. 그걸 해내셔야지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1일 1강, 책 읽기 시스템 100% 참여, 자사 제품 애용을 통해 매일 성장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이 탱코잖아요.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강의를 들으면 이 강의가 어떤 흐름으로 가겠다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수천 번, 수만 번의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런 제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필사를 하고 있어요. 정현모 사장님 강의를 숨소리까지 다 필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강의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그분의 정신이 내 막 혈관까지 들어오는 느낌이 들면서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강의가 잘 안 들린다 하시는 분들은 딱 강의랑 핸드폰 멀리 해두시고요. 강의랑 딱 노트만 펴놓으시고 필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책 읽기. 저 원래 책 읽는 기쁨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를 알아야지만 요즘에는 누군가와 미팅을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충분히 내가 흡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려면 책을 읽어야 하고요. 시스템 100% 참여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1일 1 STP 이상 하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루에 한 건도 STP를 하지 못한다면 3개월 이내에 목표를 이루는 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일 1 STP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탱커를 10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기가 목표거든요. 그래서 1일 1 STP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동그라미 쳐야지 탱커 100일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라도 멘트를 하고 누군가에게라도 강의를 추천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걸 하려고 명단을 맨날 보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런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루 10명 이상과 소통하고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명단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이랑은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소통이 DM을 보내서 누군가 컨택이 돼서 소통하는 것도 좋고요. 지인과 유스킨 얘기가 아니어도 관계 유지를 하는 소통도 좋아요. 우리는 꼭 왜 유스킨을 하면 그런 유스킨 얘기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그 관계 유지된 명단들이 결국엔 나중에 결과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관계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10명 이상 소통을 목표로 해보세요. 그럼 엄청 내 명단이 늘어나고 성장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현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해내는 거 그거부터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물어봤죠. 나는 진짜 그 목표를 원하는가? 정말 중요해요. 유스킨 비즈니스는 하우투가 아닌 Y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뭐 요즘에 뭐 벨로시티도 있고 LOI만 들어도 충분히 다 알 수 있고 데몬 이런 것도 스폰서 선생님이 다 알려주시고 그런 하우투로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그게 결국엔 목표인데 간절함으로 100 STP를 하는 사람이 있겠죠. 나는 100 STP를 해낼 거야. 이걸 해내야지만 난 EBP를 도달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해낼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100 STP를 하라고 하니까 숙제하듯이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도 했다. 오늘도 뭐 2건 했다 이러면서 지워가면서. 그런 사람 중에 준비된 리더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누구에게 찾아오겠어요? 당연히 간절함으로 100 STP 한 사람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 STP를 강력하게 해서 클로징을 해서 사업에 입문하게 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저는
오승택 사장님은 100% 그런 케이스고 저는 대문을 통해서 관계 유지하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확장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업을 알아본 케이스들 훨씬 많아요. 제 1대 사장님들이 대부분 그래요. 근데 오승택 사장님은 이제 확신해가지고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렇게 태도도 안 좋은 사람도 있죠. STP를 들을 때 태도도 안 좋고 화면도 안 켜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진짜 안에서 그 STP 하는 그 강의를 듣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 다 쉬어가면서 열정을 내서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 STP를 할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근데 간절하더라고요. 오승택 사장님이. 빠르게 이 결과를 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겠죠, STP를. 그래서 저희는 확률이 진짜 좋아요. STP를 전달을 하면 대부분 이제 사업을 알아보고 진행을 하고 싶어서 팀방에 다 입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달부터 2월 초까지 한 20명 이상의 팀방이 들어온 것 같아요. 확률이 좋았던 거는 DM을 많이 보내서가 아니에요. 저희 팀이 지금 간절해요. 간절함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그래서 STP 한 분 한 분 할 때마다 그 간절함을 표출해내는 게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사장님들. 왠지 유스킨 하면은 거창한 꿈과 목표를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저는 사실 다음 달에 저는 2,000포인트 유지하고 AR로 2명 거는 게 목표예요. 라고 해서 그걸 이뤄내는 파트너가 더 예뻐요. 저 올해 막 PA 가겠습니다. 뭐 EBP가 이렇게 질러놓고 행동하지 않는 파트너보다 그렇게 에너지만 분출하는 파트너보다 사실 묵묵히 거창하진 않아도 내가 그 목표를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반복해내는 파트너가 더 이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되게 거창하게 외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외쳐놓고 그만큼 해낼 자신 있으면 외치시면 너무 좋죠. 그건 진짜 리더니까. 그렇게 리더로 나아가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외치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실 바엔 내가 정말 해낼 수 있는 목표는 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시고 다음 달 이룰 목표를 먼저 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진짜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을 먹게 하는 내 안의 에너지원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하고 싶게 만드는 에너지원. 저는 정말 심플하게 탱코어 있잖아요. 제가 글씨를 예쁘게 쓰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근데 탱코어를 쓰지 않아도 제 머릿속에 늘 탱코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쓰다가 말다가 그러다가 탱코어를 이제 계속 쓰고 싶은데 글씨 쓰는 걸 또 좋아하니까 제가 요즘에 아이패드 글씨 쓰는 거에 완전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탱코어 종이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그 탱코어 종이에다가 쓰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탱코어를 열심히 해요. 이런 작은 에너지원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탱코어 종이가 너무 제 마음에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줬으면 좋겠어서 저한테 말하신 분들한테 막 보내드렸거든요. 많이 요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잘 쓰고 계시죠? 네. 정말 그런 사소한 에너지원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맛있는 걸 먹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 하루 때문에 버티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그 치팅데이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에너지원을 만드세요. 만드셔서 동기부여를 받으셔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이제 세우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거. 구체적인 거를 세워보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거는 나의 행동, 성과의 통계치를 우선 아셔야 돼요. 근데 그 통계치를 아는 데 있어서 얼마의 기간이 걸릴까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한 달만 해서는 내 통계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 에너지가 이만큼 차가지고 해봤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는 이만큼 빠졌어요, 에너지가. 그 다음 달에 조금 더 빠졌어요. 같은 행동치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3개월 정도 유지했을 때 이런 통계치가 나오는 거를 3개월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 통계치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GV나 커미션 이런 것들을 당장에 내는 결과들을 우선은 이것보다는 행동에 더 집중했어요. 결과는 나중에 폭발하듯이 터지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결과도 내야 될 것 같고 뭔가 행동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혼란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통계치를 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DM을 진짜 수백 건 보내보고 미팅을 수백 건 해보고 그리고 사람을 수백 명 만나보고 이런 걸 하셔야지 통계치가 나오는 거지. 그냥 나 DM 몇 개 보냈더니 이번 주에 이만큼 잡혔네. 그럼 나 이제 하루에 200개 정도만 보내면 되겠네. 그럼 나의 목표치가 쫙 줄어들어 버리죠. 근데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행동해 보는 거야. 우선 많이 만나자. 10명과 소통하자. 오늘 10명 미팅 잡아보자. 막 이렇게 그냥 크게 계속 행동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뛰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온 결과로 통계치가 만들어지고 그 통계치로 세운 목표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확률을 찾는 일을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경험과 실패를 통해 뿌리 깊은 씨앗을 심었는지. 그러니까 이거 통계치를 내고 행동을 해보면 씨앗을 심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사실 GV로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부러우시죠? GV로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3,000포인트 이하로 해본 적도 없고요. 왜 고민을 안 했냐면 저는 그 데몬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8건에서 13건씩 데몬을 하고 다녔었어요. 사업 초기 때. 차에서 살았었어요. 지방을 갔다가 휴게소에서 자고 선릉에 와서 여기 사우나에서 샤워를 하고 시스템 들으러 출근하고 이게 일주일에 2-3번씩 반복이 됐었고요. 차로 제가 3년 동안 지방을 돌아다닌 게 한 18만 킬로 돼요. 왜냐하면 전 데몬이 재밌고 사람 만나는 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GV가 안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서클 안에 100만 원씩 구매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 달에. 근데 그분한테 이제 사업을 계속 전달해도 거절을 받다가 이번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매달 100만 원 그리고 TR 하나 추가로 사면은 대리점 마감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리점 마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이랬더니 어차피 나 소비자 한 명도 없는데 내가 그냥 나중에 한 번씩 탄탄히 만들어서 갈게. 지금 급한 돈 아니니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잘 살아요. 급한 돈이 아니에요. 우선 자기가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싶대요.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뿌리 깊은 씨앗을 계속 심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희도 뭐 팀이 확장됐다가 줄어들었다를 반복하는 건 모두가 경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사업을 입문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과정 안에서 누군가를 담아내는 내 마인드라든지 그리고 우리 팀의 문화라든지 시스템적인 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절대 성장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확률이 높아졌던 이유? 그런 경험을 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씨앗을 심지도 않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기를 원해요. 막 DM을 하루에 50개 보냈어요. 50건씩 보내면서 이번 달에 리더가 4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주 달콤한 열매를 맺는 꿈을 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열매를 맺을 만한 씨앗을 심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그래서 탱코 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목표를 위한 매일을 성공할 그 매일의 목표를 세우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만든 탱코 위에 투두 리스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반드시 뭐 블로그 어떤 글을 포스팅한다. 아니면 누구에게 비즈니스 이거 강의를 전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투두 리스트를 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제 목표거든요. 하루 목표. 그거를 달성해내는 게. 그래서 그런 목표를 늘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중요하죠. 목표만 세워놓고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세워야지 하다가 포기하고. 근데 이 일을 반복해내는 게 유스킨이 맞아요, 사장님들. 만약에 내가 4월에 EBP를 외쳤어요. 아까 우리 사장님도 3월에 EBP를 마감하겠다고 외치셨잖아요. 설사 안 되더라도 유스킨은 또 외치면 돼요. 왜냐면 그 목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단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그 에너지를 올리셔야 돼요. 물론 3월에 외쳤는데 안 되면 살짝 에너지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기꺼이 내가 유스킨의 끝점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4월에 다시 도전해야지, 5월에 또 도전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목표를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행동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의 기적을 사장님 믿으셔야 돼요. 3개월 안에 2핀업, 3핀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3개월 안에 목표를 이룰 때까지 선택과 몰입을 해야 돼요. 선택과 몰입.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것에 몰입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고요.
그 목표를 내가 3개월 동안 기꺼이 해나겠다는 그 목표를 세우는 순간 그거에 진짜 꿈이 아닌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EBP 핀이라는 게 되게 꿈 같고 그려지고 하는데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게 꿈인 거예요. 근데 그 꿈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를 계속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목표를 이뤄야지만 다음 목표를 세우고 또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리점이 됐어요. 대리점이 됐는데 8월에 BA가 목표래요. 8월에. 그 중간 단계들은 다 어디 갔죠? 중간 단계 목표를 세우는 거를 안 하시는 거예요. 8월에 BA를 외쳐서 BA 가시는 분들이 흔하지 않아요. 근데 저 8월에 BA 가고 싶어서 뭐 4월에 EBP를 반드시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EBP 라인을 한 명 반드시 찾겠습니다. 라고 외치시는 분들은 BA 가는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런데 저 8월에 BA 될 거예요. 그래서 앰버서더방에 입성할 거예요 라고 외치는 분들은 그 목표가 달성하기까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내가 먼저 이뤄야 될 선행될 목표가 뭔지를 점검을 하시고요. 그 목표를 이뤄내면은 그 다음 목표를 또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는 거를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행동하는 거. 그래서 저도 올해 EBA, PA를 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 목표를 위해서 사실 당장의 결과가 안 나면 힘이 빠져요. 3개월 동안 나는 이뤄내기로 목표는 세웠는데 이번 달에 결과가 안 났어요. 이번 달에는 내가 EBA 가기까지 너무 결과가 미흡한데 이게 맞을까? 근데 우선 3개월 동안 세워놨잖아요. 뭔가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3개월 세워놨으면 의심하지 말고 우선 3개월은 하세요. 안 돼도 그때 안 된 이유를 찾더라도 3개월은 우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방해 요소를 없애는 게 정말 중요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해 요소. 저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뭐냐면 침대예요. 침대 앞에 있으면 안 눕고 싶으세요? 눕고 싶죠? 그렇게 내가 침대에만 보면 눕고 싶다고 하시면 나오셔야죠. 침대가 없는 환경으로 나오셔야죠. 그래서 나를 방해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방해하는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방해 요소를 없애셔야 되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 것 중에 이런 단락이 있어요. 환경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면 자신도 함께 바꾸기로 결단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신만 바꾸고 환경은 바꾸지 않는 경우 성장이 더디고 어렵다. 환경만 바꾸고 자신은 바꾸지 않는 경우는 성장이 더디지만 덜 어렵대요. 환경이 바뀌는 게 먼저인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바꿔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뭐 이렇게 막 외쳐도 결국에 환경이 그대로면 안 바뀐다는 거죠. 그게 가장 늦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바꾸고 나를 바꾸지 않는 경우는 성장이 더디지만 덜 어렵대요. 그리고 환경과 자신을 모두 바꾸는 경우 성장이 빠르고 더욱 성공적이다. 그러면 환경과 나를 기꺼이 바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내가 뭘 변해야 될까? 이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네, 나일 수도 있고 한 분이 더 있죠. 네, 스폰서예요. 이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사실 스폰서링 안 받잖아요. 근데 오늘은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3개월 안에 이 목표를 이루는 게 간절한데 스폰서님 저 뭐부터 변화해야 될까요? 어떤 환경으로 나가야 될까요? 이걸 물어보세요. 정말 물어보셔야 돼요. 저 이거 물어봤었거든요. 스폰서님한테. 근데 스폰서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 대한 변화에 대한 포인트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소통과 생각과 관계적인 부분이라서 뒤에 제가 또 다룰 거예요. 내가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를 두는 거. 그래서 사무실 출근하시는 거 저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사무실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집에서 비즈니스 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 나와야죠.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나올 텐데 사무실을 나오는 행위 자체가 어쩌면 집에 있는 것보다 나를 몇십 배 성장시켜주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이 이제 나를 갖다 놨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변화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지를 계속 찾아야 돼요. 이거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5가지 항목이 정말 중요해요. 이 5가지 항목이 언제 일어나냐면 할 일이 없을 때 계속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내가 뭔가 행동할 게 없으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전쟁을 이루는 항목들이에요. 나 자신을 믿는 거. 정말 힘들죠, 사장님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나도 저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요. 스폰서 사장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나한테. 근데 그런 환경이 나를 돕기 때문이에요. 타인의 속도 있죠. 막 3개월 만에 BA 가셨다는 분 막 스토리를 듣고 막 그분의 스폰서링을 어떻게 했는지 막 듣고 하면은 아, 나는 저런 환경이 아니고 나는 저런 조건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느린 거 아닐까? 근데 그게 내가 느린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시면 너무 감사한데 비교를 하신다는 거죠. 왜 나는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런 거 버리셔야 돼요. 제가 정말 잘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제가 에이스 그룹에 있다가 독립을 했다가 다시 입문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에이스에 있었을 때 제가 1년 만에 그때 BA 달성을 했었어요. 그때는 빠르게 핀업 하시는 분도 안 계셨고 그리고 에이스 첫 독립 랠리 때 혼자서 최고 핀업 BA로 핀인 정식을 받았었어요. 그때 순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그 경험 때문에서인지 많은 분들이 저를 어마어마한 리더인 것처럼 바라봐 주시는 게 전 부담이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 결과가 나지 않잖아요. 결과가 나지 않는 그 기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을 마주하는 게. 근데 지금 저랑 같이 비즈니스 시작하신 분들이 다 다이아 이상 리더 사장님들이 되셨어요. 이 조직을 다 이끄는 사장님들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비교당하는 그런 마음들과 제가 이기질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독립을 할 때 막 이제 막 내가 조직을 성장해야지 이런 기대감보다는 와 이제 그 사장님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는 게 안 느껴져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 제 성장이 늦어졌겠죠. 거기가 그 사장님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비즈니스를 성장해야겠고 결과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목표가 있었다면 독립을 하던 이 시스템 안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에이스에 들어와서 너무 감사한 게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부럽다라는 마음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고 저 사장님이 성장한 만큼 내가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내 안에서 숙제를 찾는 그 훈련이 너무 많이 됐어요. 우리 사장님들도 그걸 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에너지 온도를 유지하는 거. 에너지가 막 그 화산 폭발하듯이 뜨겁지 않으셔도 돼요, 사장님들. 근데 오늘은 막 스피치에서 막 뜨거웠다가 내일은 막 늘어져서 오후에 일어났다가 이러면은 비즈니스 절대 못해요. 그냥 온도를 유지하는 거. 나는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는 낼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온도를 유지는 할 수 있어라고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요. 그 온도를 조금만 1도만 높이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거. 제가 그 사업 초기 때 맨날 앞에 나와서 스피치 할 때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생각 그만, 행동 고고 이렇게 맨날 외쳤거든요. 제발 그거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생각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또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무조건 다 달려 나가서 행동하는 행동파거든요. 근데 결과를 만드시는 분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고민과 행동만 하세요. 그러니까 행동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무조건 내가 더 손해볼 생각하세요. 이거 손해볼 생각 안 하시면 조직도 안 커지고요. 소비자도 안 남아요. 예를 들어서 막 마스크팩 한 장 주는 거에 막 손이 벌벌 떨리고 내 커미션도 얼마 안 되는데 데모하는 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부담스럽고 이러시다면 결과를 못 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사업 투자금이 전혀 없죠. 유스키는 투자금이 없는 게 맞아요. 맞지만 그 사람들에게 체험해주고 보여주는 일. 그런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정도 비용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저는 솔직히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1, 2억 투자했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일을 할 만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대기업을 다녔잖아요. 연봉을 한 5천에서 6천 가까이 받았어요. 그러면 5년 일을 안 해버리면 2억 날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를.
2, 3억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 저축만 하더라도 그거의 절반은 저축하겠죠. 1억을 날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제가 5년을 뉴스킨 비즈니스에 투자해서. 근데 그걸 아까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년 후, 10년 후에 그 이상의 자산 가치를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걸 계속 생각하시면 내가 손해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히 뭘 사주는 걸 좋아해요. 뭘 사주고 베풀고 뭐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커미션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걸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커미션 상황을 좋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 쫀쫀한 네트를 네트를 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커피를 제가 대접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그 사람이 저로 인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얻고 중요한 미팅 자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사주고 싶어요. 그건 제 마음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는 마음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베풀었을 때 더 크게 다가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손해볼 생각으로 비즈니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의 결과물의 손해가 아니라 누군가를 대하는 데 있어서의 손해를 보는 거를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용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이거 진짜 저는 되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뭐 말투를 느껴보셔서 알겠지만 말투가 좀 따뜻하고 그리고 표현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용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을 먹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상대가 느끼는 거죠. 나 말로만 저렇게 하지 나 진심으로 안 사랑하고 있네 이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 그게 결국에는 내 내면이 됐어요. 소통과 진심을 통한 변화가 가장 큰 변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폰서 사장님과의 소통이에요. 저는 스폰서 사장님과 투닥거리더라도 말하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부딪히고 또 스폰서님도 저랑 기분이 상하더라도 말하고 하는 게 왜 그랬냐면 이거를 둘이 소통을 해서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둘로부터 조직이 만들어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둘이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나빴다는 게 아니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스폰서님. 네, 지금도 우리 스폰서님이랑은 지금은 비즈니스적인 뭐 이런 제가 뭐 루비가 뭐 EBA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어보는 사이라기보다는 그냥 삶적인 거, 에너지적인 거.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사이가 돼버려서 지금은 그냥 존재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비즈니스 확장해 나갈 때는 비슷한 시기 저랑 한 7, 8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저는 막 저랑 이제 성향이 완전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스폰서님도 그런 의도가 아닌데 서로가 이제 다르게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계에 미묘한 그런 것들만 틀어져도 내 목표에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냥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 기분 상했어.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중요성들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막 유퀴즈 얘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가장 좋아하고 그런 소통법을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유재석이에요. 유재석 씨인데 유재석이 한 명언들이 있어요. 소통을 너무 잘하잖아요. 제가 유퀴즈를 보면서 그 성공하신 분들의 스토리도 너무 많이 듣지만 그분의 스토리를 끄집어내고 그분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유재석님의 그 소통법을 너무 좋아해요. 그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유재석이 말한 명언 중에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꼭 만나서 앉으면은 내가 계속 와다다다다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훨씬 더 좋아하지 누가 말 많이 하는 걸 싫어해요. 물론 말을 상대가 많이 하는데 너무 재밌어. 이러면 좀 예외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1시간 동안 재밌게 할 자신이 없으시면 많이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들을수록 나의 편이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어떠한 뭐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이만큼 장문의 메시지로 써서 보냈었어요. 그런데 사실 파트너가 몰라서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닐 거거든요.
몰라서 물어봤다기보다는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런 마음 때문에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막 그거에 막 해답 사장님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장문의 메시지를 예전에 썼다면 지금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사장님 힘들겠다. 힘내요라는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끝내요. 왜냐면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를 더 많이 비즈니스 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고 싶은 말 많죠. 너무 많죠. 소비자를 만나고 이제 가망 그 명단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현실 점검도 안 돼 있고 막 이러니까 막 다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말보다 상대가 힘이 나고 용기를 얻는 말, 그런 말들을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말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거.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왠지 그럴싸해 보이려고 비즈니스를 설명할 때 모르는 단어를 진짜 많이 넣어서 설명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알기 쉬운 단어로 바꿔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럼 상대가 더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비즈니스를 입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말의 무게가 좀 실리죠. 내가 오늘 파트너 사장님이 정말 나 오늘 스폰서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오늘 얘기 나눠보고 아니다 싶으면 나 그만둘 거야 라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실 거예요? 아니죠. 왜냐면 그 파트너 사장님이 저는 그만두는 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이 포기를 함으로써 함께 꿈꿨던 그 미래를 못 가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아요. 참고 한 번 더 얘기하려고 노력해요. 그 사람이 반드시 목표했던 꿈꿨던 그 삶을 도달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한마디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다 좋을 수 없어요, 사장님들. 막 그런 생각 하시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모두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열에 9은 싫어도 한 개가 좋으면 됐다는 걸 너무 중요하게 전 생각해요. 파트너 사장님이건 스폰서 사장님이건 내가 만나는 모든 명단이 10개가 다 좋을 수 없잖아요. 9개가 다 싫어도 좋은 한 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개를 찾으세요. 그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한 개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싫은 게 있으면 그럴 때 그냥 웃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막 이러면서 그냥 넘겨버리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계속 곱씹어 생각하면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넘기세요. 그럼 경험과 모든 것들로 대체가 돼요.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소통을 하고 계세요? 성장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변화이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는 원해. 목표는 막 이만큼이야. 그런데 내가 이런 소통도 하기 싫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변화도 안 해. 이런 이런 결과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꺼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2022년 비즈니스 로드맵이에요. 되게 거창할 것 같죠? 하나도 안 거창해요. 이게 전부예요. 이거 전부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 거창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플하게 하세요. 심플하게. 그러면 내가 3월이든 4월이든 EBP 목표를 세웠어요.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4명을 찾는 게 먼저잖아요. 4명도 안 찾아놓고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4명을 찾을 마음, 확률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보고 그냥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막 컨택하고 소통하고 있고 가망 명단들이 막 8명이야. 그럼 세우셔도 되죠. 세울만 하죠. 그럼 4월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EBP 목표를 세우시고 달성을 하는 순간 5만 OV를 유지하는 목표를 또 세우시면 돼요. 비즈니스 로드맵에 맞게. 근데 나는 트립 굳이 안 가도 돼. 그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저기다 끼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당장 지금 EBP가 아니라면 8월에 EBP가 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의 통계치를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목표의 심플화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일인데 저는 솔직히 데몬 가방, 다이어트 둘 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근데 다이어트로 나는 아이템을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내가 달라지면 2명에게 전달하면 돼. 그리고 데몬 가방도 마찬가지예요. 데몬 가방도 1000포인트를 채우시는 분이 있고 500포인트를 채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맞게끔 컨설팅을 해주면 돼요. 너가 먹고 너가 바르고 쓰고 좋은 것들을 4명만 찾으면 돼. 그분이 한 것에 대한 반복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게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 그 사람에게 막 복잡하게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하다 보면 그 사람 자체도 번아웃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도 입문을 했어.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로 아이템을 선정해서 스타트를 했어요. 데몬 가방으로 아이템을 선정해서 스타트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뭘까요? 네, 이 답이 나왔어요. 임상이에요, 임상. 임상 만드는 걸 알려줘야죠. 저는 BR 2000 때 가장 큰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임상을 안 만들어줘요. 빠르게 마감하니까 독립하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제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TR도 15일치만 열심히 하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고 안 먹고 이런 경우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TR을 먹어서 사업을 안 할지언정 TR이 진짜 좋은 식품이었다는 건 인식을 시켜줘야죠. 내가 데몬 가방을 사고 사업을 안 할지언정 와 유스킨 제품은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써야겠다는 마음은 심어줘야죠. 근데 왜 사고 끝내게 만드냐는 거죠. 근데 임상을 만들면 무조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반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이것만 생각해요. 머릿속에. 어때요, 사장님들? 가슴 떨리시나요? 한 20%만 가슴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시드니를 다녀왔어요. 유스킨 석세스 트립으로. 첫 트립이 시드니예요. 다녀왔는데 우리 사장님, 저는 시드니 다녀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백만장자가 되면 여기서 1년 동안 살아야겠다. 본다이 비치라고 있어요. 본다이 비치라고 있는데 이렇게 산 타서 이렇게 전원주택이 있는데 바다를 배경으로 전원주택 단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거기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테라스에 책을 읽고 썬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여유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 시드니 시내도 다 걸어 다녀보고 그리고 돌아다녀 봤을 때 그냥 그 도시는 여유예요. 여유. 자유와 여유. 우리 자유를 위해서 이 비즈니스 선택하셨잖아요. 먼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시드니예요.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를 단독 차터해서 오페라 하우스 안에서 유스킨 세미나와 오페라 공연을 봤는데요.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공연 보는 거 진짜 비싸요. 사장님들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인데 유스킨 사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단독 차터해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선상 파티까지 해주셨어요. 아예 유람선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막 축제를 벌이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저는 시드니 트립을 잊지 못해요. 정말 좋았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이 이 시드니 트립을 내가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게 없어. 상상이 되지 않아. 그러면 시드니 영상만 계속 봐보세요. 1000만 원 이상의 트립을 보내주고 또 올해부터 바뀌었잖아요. 가족들 한 명을 같이 갈 수 있는, 남편이어야지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족 한 명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시드니를 꿈꾸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모두 시드니에서 만나는 2022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